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월 24일에 있었던 울산에서 있었던 보건연구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과목은 식품화학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후에도 논란이 많을 만큼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우리 파트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이 수분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평형 상대 습도하고 AW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은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어려웠던 부분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탄수화물 파트였었는데, 탄수화물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4개가 나왔었거든요. 무려 4개가 나왔었는데, 보통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파트에서 3개, 뭐 4개, 뭐 이렇게까지 나오긴 하는데, 탄수화물의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 모두가 다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문제 중에 4문제가 폴리덱스트로즈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문제가 사이클로덱스트린, 그 다음에 검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성전분 문제가 있었는데, 이 4문제가 모두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난이도에 있어서 상중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총 20문제 중에서 중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11문제 정도였다면은 상에서도 최상에 해당이 되는 문제까지 해서 이 범위가 무려 9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경우에는 상 문제나 최상 문제가 3-4문제 정도로 해서 변별력을 두는 문제고, 뭐 중하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면은 이번에 울산의 경우에는, 보건연구사의 경우에는 식품화학 부분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폴리덱스트로즈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 폴리덱스트로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 글루코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글루코즈에 해당이 되는 구조들이 각각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리를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사이클로덱스트린에 해당이 되는데, 알파사이클론, 베타사이클론, 감마사이클론 이 구조까지 물어볼 정도로 해서 사이클로덱스트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고요. 검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검류의 이제 기본적인 뭐 수용성으로서의 뭐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다면은, 이번에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뭐 이 구조에 있어서도 아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알긴산의 특징, 만난의 특징, 그 다음에 카라기난의 성질을 물어봤었는데, 카라기난의 경우에도 카파카라기난, 그 다음에 요타카라기난, 람다카라기난이 있었는데, 굳이 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카라기난의 종류에서 카라기난의 이 성격을 분류하는 건데, 웬만한 식품화학책에는 사실 나오지도 않을 부분들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지금 카파카라기난의 종류, 그 다음에 요타카라기난의 종류, 그 다음에 람다카라기난이라고 있었는데, 이 카파나 요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졸겔을 만드는 성질이 있다면은, 람다인 경우에는 겔 형성이 잘 안 되는 성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람다카라기난을 시험 문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검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봤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성전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화학 시험하고 좀 또 9급이라든지 이 경우하고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 과목이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 과목 때문에 이 파트가 벗어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세종시 문제도 그랬었고요. 여기 울산에서도 그랬었는데, 건강기능식품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변성전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더 이제 나왔었는데, 세종에서의 파트가 건강기능식품 문제를 물었을 때 1번 시험 문제로 물었었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을 물을 때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건강기능식품법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다, 인정형 고시형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물어봤다면은, 울산에서는 이거를 직접 고시형 문제와 그 다음에 개별 인정형에 해당이 되는 품목을 구별하는
그래서 뭐 고시형 중에서 테르펜계 고시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밀크시스를 찾는 뭐 이런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좀 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봐볼 필요가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연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변성전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호화전분부터 시작해서 안정화전분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게 되는 건데, 이번에 있어서는 이 변성전분에 있어서 커피크림에 있어서 유화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걸로 해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변성전분을 찾아라 라고 해서 뭐 옥테날 뭐 석신산 포타슘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변성전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폴리덱스트로즈, 사이클로덱스트린, 뭐 검류 변성 전분이었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인에 해당이 된 뭐 구조라든지 탄수화물의 특징이라든지 뭐 녹말이라든지 뭐 전분 이러한 쪽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약간 외곽 부분에서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이 탄수화물 문제는 네 문제 모두가 상 문제로 해서 많이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탄수화물 문제가 있었고요. 지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질 문제 세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동질 다형 현상에 있어서 융점을 묻는다든지 트랜스 지방산의 특징, 자동산화의 특성 이런 거였었는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맞춰 주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파트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단백질의 일반적인 변성의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아미노산의 특성으로 해서 양쪽성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으로 갔었을 때, 알카리로 갔었을 때 공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그 다음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이 시험 문제도 소화를 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무기질 한 문제, 비타민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질 부분에서는 철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부분에서는 비타민 A 부분이 나왔었는데, 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가 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가 이온으로 됐었을 때 바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영양적인 부분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삼가 이온을 우리가 제2철이라고 하는 거고 이가 이온을 제1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반대로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약간 반대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물었었냐면은 이 철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옳은 것은 이었었는데, 육류의 미오글로빈이 제1철 이온으로 존재할 때 선홍색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미오글로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가 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가 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1철이거든요. 그래서 제1철 성분으로 있었을 때 선홍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삼가 이온하고 이가 이온에 해당이 되는 성질과 더불어서 이게 바로 미오글로빈 안에 햄 부분의 색깔을 이제 구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소프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소프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러한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열에 이제 빛에 의해서 특히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에 쉽게 뭐 산화가 되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탄수화물 파트 말고 또 하나의 문제로 해서 어려웠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효소 파트였었는데, 효소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페록시다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 파트에 있어서도 카탈라제하고 페록시다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알 수 있는 거였었는데, 카탈라제의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이제 과산화수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용했었을 때 그러니까 물분자와 H2O, 물분자와 얘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페록시다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기질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얘는 산화환원물에 해당이 되는 AH2라는 것이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물분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성질에다가 그다음에 A 이렇게 되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AH2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수소를 뺏어가 주는 과정으로 해서 환원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페록시다제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카탈라제는
산소를 만들어내지만은 페록시다제는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거 말고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효소 부분에서 우리가 그 효소를 오랫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고정화법을 이용하잖아요. 고정화법을 이용하는 거에서 뭐 공유결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온결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교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포괄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가교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효소 부분에서 바로 이제 가교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미노산을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정답은 리신이었었는데, 리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끝쪽에 아미노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미노기가 쉽게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가교결합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였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기본 구조 외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화 과정 공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소 고정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색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안토시아닌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었는데, 검정콩을 산에다가 반응시켰을 때 어떤 색으로 되겠느냐라는 거였었는데, 검정콩 자체가 안토시아닌이라는 것만 알았으면은 아, 보라색이었던 것이 붉은색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맛 부분에 있어서의 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맛 부분에서 우리가 맛을 인식하는, 이거를 맛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뭐 유두 아니면 미뢰, 그 다음에 맛세포 이렇게 나왔으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고 맛꼭지, 그 다음에 맛구멍 이런 식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 파필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 얘가 유두를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테이스트 포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미래 속에 맛공이라고 말했던, 미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 맛구멍을 얘기하는구나. 그 안쪽에 바로 이제 맛 수용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맛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용어,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두루두루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인 경우에는 단맛을 내는 고감도 감미료 중에서 식물성 유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었는데, 와,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성으로 유래되는 단맛에 해당이 되는 거에 뭐 자소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감초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이름들을 물었던 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이용되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단맛을 내는 것들로 해서 모넬린, 미라쿨린, 토마틴 이렇게 해서 책 한 귀퉁이 저 아래 부분에 기타로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걸 시험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체 유래가 아닌 것으로 해서 정답이 됐던 게 알리탐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알리탐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공감미료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사카린도 있고 아스파탐도 있고 아세설판 포타슘도 있고 슈크랄로즈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었으면 아, 쉽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름으로 해서 일부러 알리탐이라는 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꼼꼼하게 기본 내용을 다 공부해 놓고 나서 이 공부 외에 다른 것들도 공부를 했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 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틀려라 라고 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맛 부분에서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냄새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박하, 오이, 버터, 뭐 표고버섯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버터로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물성 문제로 해서 콜로이드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콜로이드 성질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틴달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반투과성이 있고 흡착성이 있다, 이러한 성질들을 알았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굳이 나오지 않았던 파트가 갈변 파트, 아까 색이 이제 검정콩으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갈변 부분의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보건연구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중보건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품화학이 있기 때문에 이 식품화학 문제로 해서 식품 만약에 위생학이 있었다면은 내지 않았을, 그러니까 식품이 위생학에서 더 나왔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바로 이제 독성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독성을 물론 식품화학에서 물을 수도 있지만은 식품위생학이 있다면은 위생학 쪽에서 먼저 물었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건연구사 쪽에서는 그 독성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한 문제 정도씩은 식품화학에서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뭐 솔라닌 성분을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고시포롤 성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생학 파트로 이 독성 문제를 묻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에서 한 문제, 탄수화물에서 네 문제, 지질에서 세 문제, 단백질에서 두 문제, 무기질 비타민 각각 한 문제씩, 효소 두 문제, 색, 냄새, 물성에서 한 문제씩, 그리고 맛 두 문제, 건강식품 한 문제에서 총 20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였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9문제 정도가 조금 상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럼 나머지 11문제 정도의, 아까 제가 처음 썼던 것처럼 11문제 정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고민 없이 바로 푸셨어야 될 문제였고요. 뭐 최상 문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이 3-4문제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유독 많았죠. 그래서 그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론 공부가 정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난이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본 공부가 되어 있고, 그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맞추기. 기본 문제를 맞춰놓고 나서 나머지 변별력으로 던져준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풀 수 있을 만큼의 좀 더 심도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